안녕하세요. 사진으로 돌아보는 지난 한 주간의 뉴스 클릭베이스트 컷 연합뉴스TV 정치부 김민혜입니다. 연합뉴스TV 정치부 김종성입니다. 대한민국 19대 대통령 선거가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으로 모두 끝났습니다. 숨가쁘게 보낸 한 주 보여드릴 사진도 상당히 많은데요. 먼저 이번 주를 뜨겁게 달궜던 사진들 만나보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진입니다. 이 앞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취임 행사를 마치고 국회를 나서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사진들의 공통점을 한 단어로 압축한다면 이 파격이 될 것 같습니다. 비상 상황에서 임기를 시작한 만큼 취임식에서 뭔가 대단한 격식을 차리기도 부담은 됐겠지만요. 취임사에서 말한 것처럼 따뜻한 대통령, 친구 같은 대통령으로 남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랄까요? 그런 행보가 느껴졌습니다. 네, 마침 저도 그날 국회에서 근무를 해서 잠깐 분위기를 보러 갔었는데요. 접근 자체가 아주 힘들진 않았습니다. 따로 비표를 받진 못했지만 그래도 멀찌감치서 문 대통령 모습은 볼 수 있었거든요.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네, 국회의장, 대법원장 등 5부 요인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이 앉아 있습니다. 뒤에 서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날 취임식에는 좌석이 300개가 준비됐었다고 하죠.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식 때는 7만 명, 이명박 전 대통령 때는 약 5만 명이 초대됐던 것과 비교하면 아주 간소한 취임식입니다. 네, 지정석도 따로 없어서 여야 의원들이 섞여 앉았는데요. 이 로텐더홀 아시겠지만 아주 넓은 공간은 아니잖아요. 일부 의원들은 자리가 없어서 서서 지켜보기도 했다고 하네요. 네, 근엄한 분위기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었죠. 형식도 최소화됐습니다. 국군 악단의 팡파르만 있었을 뿐 예포라든지 유명 가수의 축하 공연도 없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경호를 받으면서 청와대로 향하는 문재인 대통령인데요. 차에 썬루프를 열고 올라섰습니다.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드는 모습 보이시죠? 대통령 차가 이렇게 천천히 간 적이 없다고 하는데요. 이 사진 역시 국민과의 접촉면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파격 행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문 대통령은 경직된 대통령 경호 관행을 이 소프트 경호로 바꾸겠다고 고언했었습니다. 홍은동 자택을 지키는 경호원들에게도 너무 뻣뻣하게 서 있지 말라 이런 주문을 했다고도 하죠. 다음 사진도 함께 보실까요? 지금 이렇게 팔을 딱 잡혀 있습니다. 아이고 대통령님 또 어디 가십니까? 하고 마치 김경수 의원이 만류하는 것처럼 나왔습니다. 이날 취임식에서는 경호원의 제지 없이 국민들과 기념사진을 찍는 사진도 많이 포착이 됐습니다. 네, 사진 속의 문 대통령 기분이 많이 좋으신 것 같은데요. 홍은동 자택을 나설 때도 마찬가지였죠. 자, 10일 아침입니다. 홍은동 자택을 나서면서 갓난아기를 꼭 안아주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 동네 할아버지 같은 소탈함이 느껴지는데요. 여튼 권위적인 대통령은 되지 않겠다는 의지는 굉장히 크게 느껴집니다. 청와대 입성에서도 파격 행보는 이어졌는데요. 다음 사진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곳은 기자들이 모여있는 청와대 춘추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손짓을 하면서 서 있는 분들 소개를 하는 듯한 모습이죠. 네, 이 사진에서 눈여겨볼 부분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인사를 발표했다는 겁니다. 되돌아보면 역대 대통령이 춘추관의 모습을 드러낸 것은 대국민 담화를 할 때나 신년 기자회견을 할 때 그 정도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인사는 주로 청와대 홍보수석이나 대변인이 전달해 왔었잖아요. 문 대통령은 양복 안쪽 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내 인선 이유를 하나하나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모습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국민과 소통을 중요시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는 차원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지만 인사에 책임을 지겠다 이런 의미도 담겨 있다는 지적입니다. 국무총리나 국정원장 후보자의 경우는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야당의 협력을 당부하는 메시지 같기도 합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과의 소통 또 협력은 정말 필수 불가결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문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야당 대표들을 차례로 찾아 면담한 것도 그만큼 정권 초기 야당과의 관계 설정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서겠죠.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자, 혹자는 이 사진을 보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 드라마 웨스트윙을 보는 것 같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대통령과 참모들의 격이 없는 토론이 오가는 상징적 장소인
미국의 웨스트 윙. 이 문 대통령의 탈권위 실험이 시작됐다고 봐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취임 사흘째인 12일부터는 비서동인 위민관에서 일상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참모들과 가까운 거리에서 소통하겠다는 걸 실행에 옮긴 건데요. 나아가 청와대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중앙청사로 옮기겠다는 이른바 광화문 대통령 공약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네, 또 하나 이 청와대 인사와 재정을 총괄하는 총무비서관 역시 파격이라 볼 수 있죠. 박근혜 전 정부 시절만 예를 들어봐도 총무비서관은 이제만 소위 문고리 3인방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만큼 역대 정부에서 총무비서관은 최측근이 맡았었는데 이번만은 예외가 됐습니다. 아까 드라마 같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이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부터 임종석 실장, 조국 수석, 또 김경수 의원 등이 이 외모가 뛰어나다며 얼굴 패권 정부, 또 얼굴이 이미 복지다라는 표현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군요. 후보 시절 경호원까지 화제가 돼 기사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온 것도 국민들과 거리를 좀 좁히는데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역시 잘생기고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도 대통령이지만 퍼스트레이디가 된 김정숙 여사의 행보도 파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영부인 사진 몇 장 모아봤는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이 사진에서는 어떤 파격을 읽을 수 있을까요? 문재인 대통령의 호남 특보 역할을 톡톡히 했던 김정숙 여사. 유쾌한 정숙 씨라는 별명만큼 명랑하고 활달한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김정숙 여사의 옷에 집중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제 스타일이긴 한데요. 하얀 원피스 위에 검은 꽃무늬 자수가 들어간 하얀 재킷을 입었습니다. 역대 영부인 중에 양장을 입은 건 김 여사가 처음인데요. 역대 영부인들은 취임식에서 어떤 의상을 입었을까요?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사진을 쭉 보면요. 역대 대통령 영부인은 하나같이 올림머리에 단아한 한복 차림으로 취임식에 등장했습니다. 확연히 다르죠. 김 여사는 영부인으로서 소외 계층을 돌보고 문화, 예술, 진흥 활동을 펼치는 등 적극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배경이 외국입니다. 깃발을 보면 프랑스라는 걸 알 수 있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가로등에도 한 명이 올라가 있습니다. 저는 이 사진 보면서 영화 레미제라블이 생각났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여기는 파리에 있는 루브르 박물관 근처인데요. 현지 시간으로 지난 7일 프랑스 대선 최종 결과가 발표된 후에 마크롱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광화문 광장 같은 의미가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죠. 공식 집계 결과 중도신당 앙마르슈의 에마뉴엘 마크롱이 예상을 뛰어넘는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압승을 했습니다. 마크롱 당선인 모습 한번 볼까요? 자, 연세가 어떻게 될까요? 나이가 상당히 궁금한데 39입니다, 올해. 보기에도 외모가 상당히 젊어 보이죠. 대선 결선 투표에서 2,075만여 표를 얻어 유효 득표수의 66.1%를 획득해 상대 르펜 후보보다 2배가량 많은 득표율로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그간 프랑스 정치는 공화 또 사회당이 양분하고 있었는데요. 1년 전에 창당해 국회의석이 하나도 없는 이 신당의 39살 대표가 파란을 일으킨 겁니다. 유럽연합 잔류, 자유무역, 또 개방경제, 문화적 다원주의를 내건 마크롱은 이번 대선에서 유럽연합과 유로존 탈퇴, 보호무역, 고립주의, 프랑스 우선주의 등을 내세워온 르펜에 맞서 개방 세력을 대표하는 인물로 부각됐습니다. 네, 프랑스 국민은 물론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르펜이 아닌 마크롱의 당선 소식에 안도하고 있습니다. 또 한동안 유럽을 휩쓴 극우주의가 다소 잦아들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죠. 마크롱은 현 프랑스와 올랑드 대통령에 이어서 프랑스 제5공화국의 8번째 대통령에 오르게 되는데요. 올해 만 39살, 역대 프랑스 대통령 중에 최연소인 동시에 현재 주요국 국가 수반 중에서 그 중에서도 가장 젊은 정치 지도자입니다. 반면에 그의 부인은 최연소가 아니죠. 네. 오히려 25살이 더 많은데요. 부인 브리짓 트로니 사진 보시겠습니다. 올해 나이가 만 64입니다. 나이에 비해서는 젊어 보입니다. 이 두 사람은 원래 사제지간이었다고 하는데요. 20여 년 전 프랑스 아미eng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학생과 교사로 처음 만났다고 합니다. 15살 소년 마크롱은 40살 프랑스어 교사였던 트로뉴와 연극 동아리에서 함께 희곡을 쓰면서 사랑에 빠졌다고 합니다. 트로뉴는 당시 이미 자녀 셋을 둔 기혼자였습니다.
영화 같은 이야기 같네요. 네. 마크롱의 부모는 두 사람의 관계에 깜짝 놀라서 아들을 파리로 보냈지만 마크롱은 반드시 트로뉴와 결혼할 것이라고 선언했고 이후 트로뉴는 결국 이혼하고 2007년 마크롱과 결혼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엔 자녀가 없지만 트로뉴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 둔 세 자녀와 손주 7명이 있는데 마크롱은 모두 자신의 가족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39살 할아버지 대통령이네요. 프랑스에서 대통령 배우자는 사생활을 지키면서 정치 무대에서 한 발 벗어나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트로뉴는 그렇지 않고 남편에게 정치적 조언자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전에서도 유세에 동행을 해서 사람들과 사진을 찍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가 하면 남편의 연설문을 직접 작성하는 것도 도왔습니다. 마크롱의 보좌진은 트로뉴가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부인 미셸 여사처럼 영향력 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나라 소식 하나 더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큰 인형이 하나 보이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형상화한 것 같습니다. 이 뒤쪽에 건물을 보니 백악관입니다. 트럼프 목에 걸려있는 글귀를 보니까 푸틴의 꼭두각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뭔가 항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지난 9일 제임스 코미 미국 연방수사국 국장을 전격 해임한 것에 항의하는 건데요. 코미 국장의 해임에는 트럼프 러시아 내통 의혹 수사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분노가 직접 작용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 분노가 상당히 컸는지 해임 방법이 상당히 독특했습니다. 코미 국장에게 직접 해임 사실을 전하지 않고 경호원한테 키스 실러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을 통해서 해임 서류를 들려보냈다고 합니다. 워싱턴에 FBI 본부로 보낸 건데 당시 코미 국장은 로스앤젤레스에 있었고 자신의 해임 소식을 TV 뉴스를 보고서야 알게 됐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 뉴스가 장난인 줄 알고 농담까지 했다고 합니다. FBI 본부에 전화를 걸고 나서야 해임 통보를 들었다고 하는데 코미 국장의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미 국장이 원래 트럼프에게 눈엣 가시는 아니었다고 하죠. 오히려 지난해 미국 대선판을 요동치게 만들어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혁혁한 공을 세운 인물로 꼽힙니다. 대선을 불과 11일 앞둔 지난해 10월 28일 폭탄 발언을 합니다. 코미 국장이 힐러리 클린턴의 이메일 스캔들을 재수사하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힌 거죠. 클린턴이 최근 인터뷰에서 코미 국장의 이메일 재수사 전까지는 자신이 우세했다는 얘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코미 국장을 그대로 중용했습니다. 이 전임자 오바마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였지만 대선 1등 공신을 그대로 껴안은 셈인 거죠. 자, 그랬던 이 두 사람, 이 관계가 틀어진 게 지난 3월이었습니다. 코미 국장이 하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이후입니다. 코미 국장이 청문회에 출석해서 대선 기간 동안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의 내통 의혹, 그리고 오바마 행정부의 트럼프 캠프 도청 의혹과 관련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다 결국 이번에 해임이 된 건데요.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내통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차단하려는 정략적인 의도로 코미 국장을 해고한 것이라고 반발하면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압박했습니다. 네, 언론도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CNN의 선임 에디터인 크리스 실리자는 이번 코미의 해임이 도널드 트럼프가 지금까지 한 행동 중에서 가장 예측 불가능하면서 위험한 행동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박 사이트에 트럼프 탄핵 베팅 수치가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일랜드의 한 베팅 사이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첫 번째 임기에서 탄핵당하는 데 베팅한 배당률이 2배에서 3분의 2배로 바뀌었습니다. 탄핵 가능성이 60%까지 올랐다는 게 업체의 설명입니다. 네, 앞으로 파장이 어느 정도까지 퍼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왔습니다. 염전에서 소금을 생산하는 모습인데 뭔가 좀 다르죠? 네, 염전 바닥을 좀 보시면요. 약간 누렇습니다. 이곳은 충남 태안군 근흥면에 있는 한 염전입니다. 저 누런 소금이 바로 이때 아니면 볼 수 없는 특별한 소금이라고 합니다. 네, 이름하여 송화소금인데요. 5월 초중순 송화가루가 날려 염전에 쌓이는 보름 정도의 기간에만 만들 수 있는데 올해는 오는 15일 전후까지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희소성이 있는 거죠. 선물용으로도 인기가 아주 높은 소금입니다. 자, 다음 사진도 함께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소나무가 있고요. 소나무와 염전을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소나무의 꽃가루, 이 송화가루가
단백질과 탄수화물, 이런 무기질이 풍부하고 비타민도 많아서 지방간 해소나 노화 방지, 피부 미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이 5월이 되면 태안반도 곳곳에 있는 천일염전에 송화가루가 날려 이렇게 쌓이면서 지역 특산품인 송화소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네, 태안군 관계자는 인체에 유익한 송화가루와 염도가 낮고 미네랄이 풍부한 태안반도의 천일염이 합해져서 이 독특하고 고급스러운 풍미의 송화소금이 만들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때 아니면 볼 수 없는 소금인 거죠. 이때 아니면 볼 수 없는 풍경 또 하나 또 있습니다. 네, 이렇게 노란 꽃밭에 아주 귀여운 아이들이 있습니다. 맞춰서 걷고 있는 모습인데요. 저 꽃은 뭘까요? 바로 유채꽃입니다. 네, 아주 예쁘네요. 남녘 제주 서귀포에서는 지난 3월부터 유채꽃이 피었습니다. 점점 봄 기운이 올라와 이제 한강에 이르렀는데요. 이 사진은 지난 목요일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에 있는 한강시민공원에서 찍은 겁니다. 구리시에서는 2만 5천 제곱미터의 유채꽃 단지를 조성해서 어제부터 내일까지 유채꽃 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같은 곳에서 찍은 또 다른 사진도 보겠습니다. 네, 아주 편안한 풍경 한 폭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커다란 느티나무 밑에서 자전거를 세워놓고 의자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고요. 유채꽃을 휴대폰 카메라에 담고 있습니다. 저도 저 의자에 앉고 싶은데요. 개나리, 진달래, 벚꽃 거쳐서 이번 주는 유채꽃이 장관입니다. 구리시뿐 아니라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은 서울 도심 한강 설해섬에서도 축제가 펼쳐집니다. 이번 주말 이때 아니면 볼 수 없는 풍경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네, 아름다운 불빛이 이렇게 보입니다. 이곳은 어디일까요? 이 왼쪽을 보면 아래로 차들 불빛도 보입니다. 그 위로 고가도로인데 차는 없고 둥그런 화단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네, 짐작하실 텐데요. 서울역 고가의 변신 후 모습입니다. 공중정원이 됐죠. 네. 다음 주 토요일 20일에 개장하는데 이 사진은 서울시에서 이번 주에 미리 공개를 한 겁니다. 서울로 7017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 7017이라는 숫자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고 계시죠? 네, 당연하죠. 이 서울역 고가가 1970년에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70이 붙었고요. 뒤에 17은 2017년에 사람이 다니는 17개의 길로 다시 태어났다. 그런 의미라고 서울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안전등급 D등급을 받고 지난 2015년 12월에 폐쇄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사진도 준비해봤습니다. 자, 당시 안전 문제로 폐쇄가 결정되면서 우여곡절이 많았는데요. 네. 이렇게 차도 사람도 통행이 금지가 됐었습니다. 이 다음 주 토요일이면 이제 저 다리를 걸어서 지날 수 있게 된 겁니다. 17개 연결로를 비롯해서 이 일대 1.7km가 보행 특구로 거듭나게 됩니다. 지금 모습을 넓게 찍은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네, 지상에서 16m 올라가 있는 공중정원입니다. 실제로 가보면 어떤 모습일까 정말 궁금한데요. 총 공사비가 600억 원이 넘게 들었습니다. 지난 4월 25일에 미리 가봤던 저희 기자에 따르면 가장 주된 볼거리가 있다고 하는데 25,085주에 이르는 꽃과 나무라고 합니다. 네, 저 화분에는 자동 급수시설이 있어서 사람이 일일이 물을 주지 않아도 되고 내부에는 배수시설과 보온재도 갖췄다고 서울시는 소개했습니다. 접근성도 중요할 텐데요. 이 곳곳에 엘리베이터 6대가 설치돼 이 만리동 광장 그리고 서울역 광장, 퇴계로 주요 지점에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실제로 개장을 해봐야 어떤 불편이 있고 뭐가 제일 볼거리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서울시에서는 평일엔 하루 10,000명, 주말에는 17,000명 정도가 서울로 7017을 찾을 것이라 예상한다면서 개장 초기에는 사람이 몰릴 걸로 예상돼 6월 말까지 주말과 공휴일에는 고가위 행사는 자제할 방침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서울 도심에 또 하나의 관광 명소가 탄생할지 기대가 됩니다. 대선이 무사히 끝났습니다. 외신에서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큰 충격에 빠졌던 한국이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으로 큰 변화를 겪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민들도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데 아무쪼록 더 나은 나라, 나라다운 나라로 발전하길 기원합니다. 네, 사진으로 살펴보는 한 주간의 뉴스 클릭베스트 컷. 지금까지 대선 특집으로 만나왔는데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